오랜만에 구분 언박싱을 짠! 그 아네모네랑 라는큘러스를 같이 사려고 하다 보니까 둘 다 같이 팔고 있는 데가 나은식물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나은식물원에서 구매해봤고요. 구매한 상품은 아네모네 미스트럴 핑키, 그 다음에 미스트럴 바이컬러, 그 다음에 라넌큘러스는 비앙코 하양이, 그 다음에 스트레이아토 비앙코. 이게 끝에만 이렇게 무슨 염색 들인 것처럼 이렇게 자주색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라넌큘러스예요. 요 하양이 빼고는 얘는 제 취향이 전혀 아닌데 이게 너무 내 취향에 갇히는 것 같아가지고 정말 제가 평소라면 절대 안 살 만한 그런 품종을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 자, 하나당 6,000원이었고 그거는 이렇게 두 개씩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요거를 이제 물에 불려야 됩니다. 다행히 이 상태이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물에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이게 다 뜯어서 하면 여러 개 샀을 때 품종이 뭐가 섞이거든요. 그래서 좀 곤란할 때가 있는데 펀치가 돼 있으니까 까지 않고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널어서 시원한 물을 농가에서는 이걸 아예 흐르는 물에다가 담아 놓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는 그렇게 하면 수도세가 장난이 아니니까 물을 좀 자주 갈아주는 식으로. 제가 옛날에 키울 때는 24시간 불려라 이랬었거든요. 근데 점점 시간이 줄어들어요 요새. 그래서 저는 저녁에 한번 상태를 볼까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을 흐르는 물에 담그는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약간 부패 방지 이런 것 때문이 아닐까 싶긴 하거든요. 이렇게 나쁜 물질 이렇게 물에 불리다 보면 여기 구근에 있었던 어떤 물질들도 녹아 나올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물질이 녹아 나온 물에 너무 오래 잠겨 있으면 안 좋으니까 그런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고여 있는 물에 담아 놓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럴 거라면 아무래도 좀 가능성을 좀 줄이면 좀 좋겠지 싶어서 좀 물을 가득 채웠어요. 가득. 웬만하시면 이렇게 좁은 무슨 밥공기 같은 그런 데다가 이렇게 딸랑 넣고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이렇게 좀 많이 넣어서 물 많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담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물이 아까에 비해서는 조금 어두워지긴 했는데 색깔이, 근데 이게 뭐 요 구근들 때문에 이렇게 어두워졌다라고 보기에는 이렇게 잉크가 프린트 잉크가 이렇게 배어 나온 것도 있어가지고 인과관계는 좀 확실하지는 않고 어쨌든 물을 한번 갈아줘야 될 것 같아요. 집에 구근 전용 농약 뭐 소독 이런 건 있어가지고 사용을 해도 상관은 없는데 일단은 제가 얘네만 배송을 해가지고 얘네만 따로 받았기 때문에 굳이 따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경험적으로 봤을 때 아네모네랑 그 다음에 라넌큘러스 같은 경우에는 뿌리응애 같은 경우는 발견되지는 않았거든요. 그 구근 키우다가 가장 골치 아픈 병해충은 뿌리응애인데 그 뿌리응애 같은 경우는 선호하는 그 맛이 있어요. 마늘, 양파, 대파, 대략 이런 종류, 약간 외떡잎 식물, 백화과의 외떡잎 식물들의 그런 맛을 좋아하기 때문에 얘네들 같은 경우는 구근 식물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초식구근이라고 부르고 키우고는 있지만 얘네들은 계통적으로는 이제 미나리아 그 쌍떡잎 식물의 미나리아 제비과에 속하기 때문에 장르가 달라서 그런지 몰라도 뿌리응애가 먹는 걸 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솔직히 우리가 그거 아니면 독한 약을 이렇게 막 뿌릴 필요는 없기 때문에 소독은 패스를 하고 이렇게 물에만 한 3시간 정도 더 불려가지고 이따가 심어볼까 합니다. 어제 잠이 들어가지고 어떡하지? 우와, 완전 띵띵 라넌큘러스 너무 띵띵 귀엽다. 터지지는 않았는데 하여튼 이거 뭐라고 해야 돼? 오버쿡도 아니고 이게. 와우. 아네모네도 흙은 이건 동생사, 이거는 하이드로볼, 그리고 요거는 상토, 요거는 분갈이 흙인데 나눠서 한번 심어보려고 해요. 이렇게 심는 이유는 라넌큘러스와
그 아네모네한테 적합한 흙을 시중에 파는 흙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봤을 때에는 미나리아 제비과의 식물들한테는 그냥 일반에서 시중에서 파는 그런 흙은 잘 맞지 않는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 얘네들이 자연에서 이렇게 사는 그 곳의 상태를 보면 주로 이렇게 습지 같은 곳이거든요. 이렇게 물가 이런 곳인데 그 물가니까 비옥한 유기물도 많고 영양분 엄청 넘치고 막 이럴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게 그 물을 통해서 비옥한 그 유기물은 이렇게 유기물에서 분해된 어떤 그런 영양분은 이렇게 공급은 되는데 흙 자체를 놓고 보면은 오히려 물에 이렇게 가벼운 유기물들은 그러니까 뭐 낙엽이나 이런 걸 막 떠내려가고 그 자기가 뿌리를 이렇게 깊게 내리고 있는 그 흙 자체는 굉장히 그냥 생흙이거든요. 무기질로 되어 있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흙에 심어야 잘 자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 그 미나리아 제비과 식물들을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실내에서 키워보면 정말 뿌리파리에 엄청 취약해요. 그러니까 튤립이나 뭐 이런 다른 추식구근들보다도 아네모네랑 라넌큘러스가 엄청나게 뿌리 응애한테 취약해요. 잘 생겨요. 근데 그게 뭔가 이렇게 물을 이렇게 쫙쫙 마시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그냥 딱 봐도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 정말 취약한 구조구나, 취약한 상황이다 막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극복을 해보려면 흙내 유기물의 분포를 줄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뿌리파리 유충 같은 경우는 얘가 그 흙 속에 있는 작은 미생물들을 먹는 그런 육식성 벌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기물 베이스의 흙, 그러니까 뭐 동생사든 하이드로볼이든 아니면 그냥 우리 진짜 공원에 있는 생흙이든 이런 흙 같은 경우에는 유기물이 없기 때문에 유기물을 분해하는 미생물도 없단 말이에요.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자기 먹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뿌리파리 유충 같은 경우는 이제 유기물이 많은 흙을 되게 선호하거든요. 거기에 많이 이렇게 나오고. 근데 이제 거기에 물까지 많으면 유기물 플러스 물 그러면 미생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기물이 많은데 물이 항상 촉촉한 이런 흙이면 당연히 거기에 내가 좋아하는 먹이도 많기 때문에 그런 곳에 뿌리파리가 엄청나게 많이 발견이 되거든요. 그래서 미나리아 제비과 식물들의 뿌리파리 피해를 좀 줄여보려면 가급적이면 유기물이 없는 흙에 심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하지만 근데 시중에는 사실 영양분이 풍부한 무기질로만 되어 있는 흙은 없어요. 여기 어디 영양분 있겠어요. 제가 저기서 이따가 사냐토? 그것도 한번 써볼까 싶기도 한데 녹소토도 써볼까 이렇게 생각하고는 있는데 없죠. 영양분 거의 없죠. 그래서 요렇게 심어보고 대신에 비료를 통해서 영양제를 통해서 좀 영양분을 보충하는 식으로 한번 키워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흙에다 심는 거에 비교를 하면 좀 번거롭긴 한데 대신 뿌리파리 피해는 좀 덜할 거라고 기대를 하면서 근데 또 실제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일단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이드로볼을 살짝 채웠고 이제 여기에다가 2개를 같이 심을 거예요. 라넌큘러스는 위아래 구분이 굉장히 쉬워요.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밑에고 여기 위에 부분이 딱 봐도 싹이나 뭐나 나올 것 같으니까 여기가 이렇게 위로 나오게 하면 되고 아네모네가 좀 어려워요. 아네모네가 수입되는 건 그래도 밑에가 이렇게 좀 삼각형 뿔의 형태인 거라서 구분은 쉬운데 이거를 그 N년차만 되면 우리가 한국에서 N년차로 키우면 2년차 3년차 키우다 보면 이게 이런 모습으로 안 되기 때문에 구분 수확이 안 돼서 위아래 구분이 어려워지는데 그럴 때는 이렇게 위에 보면 이렇게 얽어져 있는 것 같은 부분이 보여요. 그리고 여기가 때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구분 수확 컨디션에 따라서는 여기에 털이 남아 있을 수도 있어요. 이파리나 뭐 이런 쪽에 있었던 섬유질이 남아가지고 여기가 약간 좀 털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보들보들한 그런 느낌이 남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쪽이 위에 부분, 잎이 있었던 부분, 섬유질이 있었던 부분이고 뿌리 같은 경우는 다 제거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깔끔해요. 뭐가 없어요. 튀어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위에 부분이 위에 가게 이렇게
그 구근을 거꾸로 뒤집어 심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예 그냥 뭐 식물이 죽고 큰일 나느냐, 이렇게 궁금하실 수도 있을까요?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얘기를 해보자면, 그렇게 심어도 사실은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그 뉴질랜드에서도 튤립 심는 거 보면은 위아래 구분 안 하고 그냥 막 기계 막 굴러가면서 그냥 막 저절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 그러면 그래요? 그럼 위아래 구분 없이 그냥 이렇게 막 뒤집어서 심어도 돼요?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사실 그거는 아니고 이렇게 뒤집어서 심으면요 싹이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나오다가 어둡잖아요. 근데 이제 싹은 본능적으로 빛을 향해 가거든요. 뿌리는 본능적으로 어둠을 향해 뻗고 싹은 본능적으로 빛이 있는 쪽으로 이렇게 뻗어나가게 돼 있어요. 식물은 다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싹이 이렇게 밑으로 가다가 이렇게 여기는 아니야 좀 이렇게 상대적으로 아무리 땅속에도 구분은 되거든요. 이쪽이 아니야 이러면서 빛이 있는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180도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이렇게 올라와요. 대신에 이제 그러다 보면은 똑같이 이렇게 심어준 거랑 이렇게 뒤집어서 심은 거랑 이렇게 보면 싹 나오는 속도가 다르죠. 싹 나오는 속도가. 근데 그게 좀 꽤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렇게 육안으로 봤을 때는 며칠 차이가 나니까. 그러면 그 며칠 사이에 내가 강압성을 하냐 마냐 그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농가 같은 경우, 특히 이제 같은 추식계 구근인 마늘 같은 경우에는 그 며칠 차이의 광합성 차이가 너무 크다 보니까 초반 성장이 좀 부진하면 사실 겨울 동안에는 거의 성장을 멈추거든요. 추워서. 근데 이제 초반에 잔뜩 먹고 몸을 키워놓지 못한 상태로 이렇게 겨울에 접어들면 아무래도 좀 병에도 약하고 막 얼어 죽을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초반에 좋은 컨디션으로 키워주기 위해서 가급적 이렇게 뿌리가 밑으로 향하게 이렇게 심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마늘을 심고 나면 한번 전체적으로 둘러보거든요. 싹 날 때. 그때 봐서 이렇게 싹이 안 올라온 애들은 이렇게 뒤집어져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땅 파갖고 확인해서 뒤집어져 있으면 다시 이렇게 거꾸로 심어주고 이런 식의 노력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자연에서는 이렇게 뒤집어져도 크게 상관은 없고 그냥 성장 속도에 뭐 죽거나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고 그냥 좀 느리다. 근데 이제 아네모네나 라누클러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실내에서 키울 때는 얘네들도 이제 겨울철에는 광합성이나 이런 게 많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 가을에 빨리 뿌리 내고 가을에 빨리 싹 내가지고 광합성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네들도 거의 시간 싸움이라서 굳이 뒤집어 심을 필요는 없어요. 좀 공을 들일 수 있으면 똑바로 심어가지고 빨리 뿌리 내고 빨리 싹을 내게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덮어질 정도로 했고요. 이제 끝. 이제 다른 거 심어볼게요. 여기다가는 동생사를, 여기도 동생사는 잘 꽂아서 좋다. 이제 좀 큰 사이즈 화분에는 흙으로, 자, 상토, 그 다음에 분갈이 흙. 이 두 흙의 차이라면은 이제 그러니까 포함되어 있는 유기물 소재가 얼마나 영양분을 많이 갖고 있고 또 얼마나 숙성이 되었느냐 그 정도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토는 그래도 사용하는 소재 자체가 좀 비슷비슷한 거를 쓰고 그 소재 간에 좀 성질이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뭐 제조회사에 따라서 큰 차이가 없거든요. 이렇게 퀄리티에 큰 차이가 없는데 요 분갈이흙 같은 경우에는 그냥 육묘하는데, 그러니까 모종을 키우는데 쓰이는 흙이라는 정의만 있기 때문에 그 육묘 상태에 따라서는 사실 뭐 흙의 볼륨이라든가 뭐 배수성, 뭐 갖고 있는 영양분 뭐 이런 게 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분갈이흙은 브랜드마다 뭐 상품마다 다 컨디션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짜로 분갈이흙 추천해달라는 말은 정말 많이 듣는데 제가 한 번도 그 온라인에서 파는 흙을 추천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원하는 컨디션은 저도 온라인 흙에서는 못 찾았어요. 여기다가 이제 또 이번에는 아네모네 미스트랄 보르도? 저 그거 아니에요? 그 와인? 그거랑 라나큘러스 스트리아토 비앙코를 심어볼게요.
요거는 왜 이렇게 뭘 많이 띵가 주셨지? 아쉽다. 이게 다 영양분 덩어리인데 이거 굳이 뭐 이렇게 떼지 마시고, 그리고 촉은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뭐 이거 구근 하나하나 다 떼면 막 구근, 저기 누구야, 백합처럼 여기 이 뿌리 개경에서 하나씩 싹이 나겠지 이런 기대라고 뜯으시면 절대 안 돼요. 얘네는 뜯어지면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여기 기저부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지만 비로소 양분으로서의 어떤 역할과 그게 있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절대 뜯어지지 않게 이렇게 하고요. 이게 저는 이렇게 오자마자, 포장된 거 오자마자 그냥 여기 봉지에 담아서 이렇게 물에 불렸잖아요. 그게 지금 와선 되게 잘된 선택이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게 포장지에서 꺼내서 담그다 보면 그 과정에서 그때는 얘네들이 말라 있다 보니까 약해가지고 잘 부러지거든요. 로스가 좀 있어요. 근데 이거를 포장지에서 꺼낸 상태 그대로 조심히 이렇게 물에 불려버리니까 애들이 물 먹고 단단해져가지고 안 뜯어지네요. 그래서 포장지가 이렇게 불릴 수 있는 상태면은 오자마자 저렇게 불려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얘는 근데 좀 불안하다. 되게 오래 불렸는데도 뭔가 통통해진 느낌도 없고 좀 부실부실하니 밑에 부분도 망했다. 지금 여기가 아이고야 큰일 났네. 망했는데요? 이거 어떡하냐? 아유 어떡하냐. 그러니까 여기는 갔어요. 여기는 갔고 여기는 그래도 영양분이 있는데 하여튼 아쉽네요. 좀 아쉽다. 이건 좀 아쉽고 어쨌든 이렇게 심어놓고, 요거는 언뜻 보면은 한 덩어리 같지만 사실은 한, 둘, 셋, 넷, 4개의 족이 있습니다. 짜잘한 거 붙어 있고요. 라논큘러스는 이렇게 뿌리 엉켜 있으면 떼기 힘들어요. 그래서 대충 비슷한 사이즈로 맞추려고 이렇게 떼시는. 하여튼 근데 뭐 싹이 많다고 좋냐 뭐 그런 거는 실내에서 키울 땐 큰 의미가 없다. 요것도 만져보죠. 요건 그래도 좀 괜찮네요. 얘도 이렇게 신고, 다른 추식구근 기준으로 이렇게 흙을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요 중에서 제일 좋은 흙이 요거거든요. 근데 아직 결과는 안 나왔지만 그냥 딱 봤을 때 그냥 뿌리파리 유축의 기준으로만 봤을 때는 지금 제일 최악의 상태가 여기에요. 유기물 영양분, 맛있는 유기물 영양분 많아가지고 미생물이 득실득실 거려서 아이고, 그래서 여기는 좀 어떡할까, 주기적으로 농약을 줄까 하여튼 보면서 좀 봐야겠습니다. 뿌리파리를 정말 조심히 하면서 키워야겠고요. 여기 두 개는 주기적으로 농약을 줘야 될 것 같은 것과 반대로 여기는 농약을 줄 필요는 없지만 주기적으로 비료를 주려고 하는데, 비료를 어떻게 줄 거냐면 여기 옆에다가 물을 채울 거예요. 이렇게 물을 채울 거예요. 지금은 물이 만땅이지만 여기에 물이 차면서 여기 밑에 수면이 내려가겠죠. 그러면 여기 밑에 물이 자작자작하게 있을 때 그때 여기다가 알비료를 올려둘까 싶어요. 알비료를. 그 알비료가 추식구근한테 쓰기가 되게 애매하거든요. 왜냐면 알비료는 겉면이 오일, 기름 성분으로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을 만날 때만 그게 조금씩 녹아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려면 그 겉면을 녹이려면 항상 이렇게 위로 물을 이렇게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물을 또 자주 줘야 되죠. 근데 추식구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심어놓고 보면 사실 위로 물을 그렇게 자주 안 줘요. 나중에 뭐 싹 나오고 꽃필 때 아니면은 잘 안 주게 되고, 또 녹아 나오는 속도도 너무 늦고 이러다 보니까 그 양분이 채 녹아 나오기도 전에 수확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안 쓰게 되는데, 근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다른 추식구근과 다르게 지금 뿌리가 나고 지금 싹이 나고, 그래서 바로 비료를 또 요구를 할 거니까, 또 그리고 극초반에 또 비료 요구량이 많지는 않으니까 한번 좀 궁합이 잘 맞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 기대를 하면서 물이 이렇게 자작하게 있는 요쪽 면에다가 그 비료를 줘보려고 해요. 이게 비료를 뿌리 너무 가까이다 주면 삼투압 때문에 식물이 말라 죽을 수 있는데 이쪽은 그래도 좀 머니까 괜찮겠죠? 하여튼 그래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도전에 제가 어떤
부분에서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어떻게 망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올해는 신박하게 도전을 해보려고 해요. 사실은 저희 집은 빛이 너무 부족하고 추운 동양집이라서 라눈큘러스, 아네모네 얘네들이 진짜 잘 안 돼요. 그러니까는 월동이 안 되는 지중해성 그 라눈큘러스랑 아네모네는 안 되는데 최근에 이제 어린 구독자님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망했대요. 막 물러 썩고 막 그랬대요. 그래서 그거 보고서 마음이 아파가지고 어른 구독자분들은 이미 이제 저에게 많은 것들을 얻어서 하산을 하셨잖아요. 산을 내려가셨는데 또 어린 양을 왜 챙겨주고 싶네요. 그래가지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정말 하나부터 찬찬히 가르치는 느낌으로 다시 한번 심어봤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샘플로 준비해가지고 심어봤어요. 그래서 요거 자라는 모습 중간중간 자주 보고 하면서 느낀 바를 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오늘 드디어 저희 집으로 제 책이 도착이 한다네요. 그래가지고 그 택배 올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고 오늘 또 주말이다 보니까 아이랑 나가서 또 이 좋은 가을날을 또 즐겨야 될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아이랑 저기 경복궁 가기로 했거든요. 경복궁 가가지고 한복 빌려갖고 한복 입고 좀 쏘다니고 이러기로 했기 때문에 가가지고 간 김에 거기 강화문에 있는 그 교보문고를 한번 들려볼까 생각해요. 사실 제가 서점 중에서는 제일 좋아하는 곳입니다. 키키키키키키. 왜 제일 좋아하냐면 저도 몰랐었는데 그 우리나라의 직소 퍼즐이 되게 언젠가부터 정체가 돼가지고 별로 이렇게 대단한 걸 안 팔았거든요. 그래서 서점에 가서 보면 뭐 이마트든 영풍문고든 교보문고든 어디 가면 다 비슷비슷한 거 팔고 다 옛날에 내가 맞췄던 거 팔고 막 그래요. 그래갖고 제가 막 외국을 나갈 일이 있으면 항상 그 나라의 서점에 가가지고 직소 퍼즐을 사와요. 한국에서는 안 파니까. 제가 진짜 매니아잖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갔더니 거기서 그 교보문고 거기서 그 저기 어디야 광화문점에서만 제가 외국에서 샀던 그런 직소 퍼즐을 파는 거예요. 막 지인이 미국에서 구해왔던 그런 직소 퍼즐을 완전 눈 뒤집어져갖고 이게 웬 그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진짜 충동 구매를 엄청 하고 싶었지만 금액의 한도로 많이는 못했고 남편한테 들키면 또 남편이 또 뭐라 하니까 남편이 취미생활을 말리진 않는데 그 직소 퍼즐을 집에 이제 쌓아둘 데가 없어가지고 있는 거 팔고 사라고 막 맨날 얘기하는데 제가 또 그거를 못 버리거든요. 왜냐면 맞춘 거 또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 소중한 컬렉션이라서 항상 그래서 몰래 드리는데 한 번은 이제 몰래 드렸다가 남편이 가방에 숨겨가가지고 이제 잘 넘어가나 그랬는데 남편이 웬일로 제 영수증으로 확인해가지고 또 들켜가지고 뭐라 하진 않았지만 제발 팔고 살아 그랬었던 한테 그래가지고 오늘도 이제 딸만 데리고 나가서 딸을 잘 꼬셔가지고 몰래 또 사가지고 올 생각입니다. 뭐 이렇게 유튜브로 말하면 다 알게 되지 않느냐 하지만 제 남편은 제 영상을 안 본 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모를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그래서 근처 갈 일 있으면 제가 진짜 꼭 들리려고 하는데 오늘은 가가지고 일단은 모르겠어요. 저한테 오늘 책은 보내주셔서 이게 서점에도 책이 나왔나 궁금하기도 하고 직접 물어보면 되는데 괜히 민망해가지고 직접 물어보지는 못하고 제가 가서 한번 있나 어떻게 있나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맞아 한강 작가님이 또 노벨상 받으셨잖아요. 저는 사실 하나도 안 읽어봤거든요. 근데 받았다 그래가지고 우와 되게 영광이고 축하한다 하지만 읽고 싶지는 않아 이랬거든요. 왜냐면 무슨 내용을 다루는지는 알고 있어가지고 제가 마음이 너무 힘들 것 같아가지고 도저히 볼 자신이 없어가지고 안 보려고 그랬었는데 그 유튜브 보다 보니까 거기 댓글에 뭐라더라 현대인이라면은 노벨 문학상 작품 하나 정도는 원문으로 읽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네 내가 뭔가 원문으로 읽을 수 있는 유일한 노벨상 작품인 거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드니까 힘들어도 한번은 하나 정도는 읽어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따 서점 가서 살 수 있으면 한번 하나 정도는 아니면은 약간 이것도 막상 살라 그러면은 이거 다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도 모르겠어요. 내 생전에 노벨 문학상 몇 명 나올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국가적
경선대 다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뭔가 교양인처럼 있어 보이고 약간.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몰라요. 또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막 허걱지고 막 집어가고 이러면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다스러울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가가지고 책 있으면 또 사올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얘네들 얼른 일해놓고 이제 가려고 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도 즐거운 토요일 되시고, 저 경복궁 갔다 오면은 이제 책에 집에 와 있겠죠? 그러면 그거는 또 주말 동안에는 또 가족들이랑 시간을 보내야 되니까 주말 지나가지고 월요일이나 화요일이나 아무튼 평일에 책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즐거운 주말 되세요.